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 라이더 플랫폼 팀에서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2층까지 내려와 주신 분들이라면 저희 세션 제목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제목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똑똑하고 편하게라는 그 문장과 함께 보시다시피 제가 우아한 형제들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기 업무를 자동화한 프로젝트 3가지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3가지를 소개드리고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저의 느낀 점들, 인사이트들을 여기에서 좀 편하게 이야기 드려보려는 시간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라이더 플랫폼 팀이라는 팀에서 PM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라이더 플랫폼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민 그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배달을 주문하시고 또 받아보시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뭐 배달을 투잡으로 그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라이더분이 지인으로 있지 않으신 한은 이제 배달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라이더분들에 대해서는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라이더 플랫폼 팀은 이제 라이더 분들의 계정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 저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라이더 분들은 그 모든 배달 과정 안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하시고 또 가게에서 열심히 조리하신 음식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라이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달의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 제공하는 라이더 분들이 그 배달 배차를 받으시고 운영을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배민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커넥트 앱에 가입을 하셔서 또 탈퇴까지의 전체 여정을 저희가 담당 도메인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배달료를 정산받으시거나 보험에 가입해서 또 그 보장을 받으시거나 그 외에 약관동이나 개인정보 관리 같은 계정 관련된 도메인들이 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 라이더분들이 그 가입을 하셔서 그 탈퇴하시기까지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그 운영자분들이 다양한 수기 업무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동화해가는 프로젝트들이 저희에게 많이 앞으로도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좀 소개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뿐 아니라 모든 IT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는 아마 배민을 제외하고도 다른 많은 곳에서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 배경과 현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의하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하고 또 상세한 기획 내용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렇게 상세한 기획 내용까지 이제 마련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기획 내용대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포가 끝나고 나면 그 한 프로젝트의 큰 사이클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배포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달성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 피드백을 또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이슈가 있다면 후속 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겪으신 프로세스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수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유심히 생각해 볼 만한 단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3단계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목적을 정의하는 단계, 두 번째는 상세한 구현 내용을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포 이후에 후속 대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경험한 프로젝트 사례를 하나씩 소개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정의인데요.
여러분 그 목적,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전 조금 더 앞 단계로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대체 왜 프로덕트를 만들고 개선을 할까요? 이 얘기를 조금 바꾸면 프로덕트라는 건 대체 왜 존재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웬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프로덕트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리적인 그런 사업체에서 만드는 프로덕트라고 하면 수익 창출이나 아니면 사업의 그 장기적인 성장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비영리 사업이면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이제 끌어올리는 것들,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그 목표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로덕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프로덕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로덕트를 좋게 만드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뭘 고려해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또 온라인이나 이런 여기저기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이 충분히 아름답고 그 후킹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는지, 혹은 사용성이 쉽고 명확한지,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최종 목표인가? 목적인가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 단계로 밟아가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 저희가 수기 업무 자동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맞닥뜨릴 때 PM으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녹아있는 프로젝트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수수료 지급 명세서 발급 자동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수료 지급 명세서가 뭐야? 처음부터 이제 이름이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수수료 지급 명세서라는 걸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면 저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급여 명세서를 받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처럼 저희 라이더분들도 그 나라에 소득 신고를 하시거나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에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는 거를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분들께 지원금을 주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라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그 문서를 제출할 때 이런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라이더분들이 받으신 배달료나 또 공제된 세금 이런 항목들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명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급 명세서 발급을 이 프로젝트 이전까지는 모두 사람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이더분들이 저희 그 고객센터로 발급을 요청을 해주셨었고요. 그러면 고객센터에 있는 상담사분께서 발급에 필요한 예를 들면 그 서류를 받으실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으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정보들을 건네받아서 정산 내역을 쭉 조회해서 PDF 파일로 만들고요. 그럼 그거를 라이더분들이 신청하신 그 메일 주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성장하고 하면서 라이더분들도 점점 많아져서 지금 거의 수십만 명에 가까운 라이더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겠다고 다 같이 몰려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발급하는데 아무래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요청 사항이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라이더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몰려오는 업무들을 다 수행하기가 어렵다. 지금 인력으로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으니 자동화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PM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에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앞에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일은 늘 많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과제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통해서 비교하고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항상 겪습니다. 그때 꼭 이 업무, 이 과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시작할 때 그 수기 업무 자동화를 하는 프로젝트라면 만나는 고민이 똑같아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사업의 성장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 중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서 좀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사업적인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빨리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이게 나가면 바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비하면 운영자 리소스를 절감하고 운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건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인력 충원을 실제로 초반에는 하셨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라이더분들은 늘어가고 계속 그 업무에만 사람을 뽑아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바꿔서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저렇게 사람이 부족해서 그 업무량이 과도한 상황인데 그러면 저게 그 업무의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서류가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증빙 서류잖아요. 은행이 됐든 아니면 기관이 됐든 그렇게 제출을 하는데 사람이 이 양식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 내용을 채워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든지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수하게 되면 라이더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뭔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했고요. 또한 이 서류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거를 손으로 이제 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자칫해서 다른 사람한테 발송이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개인정보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부족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라이더분들이 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 라이더분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어쩌면 원하는 시기에 발급받지 못해서 라이더분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초창기에 단순한 운영자의 리소스 절감과 편의성 개선에서 더 추가해서 목적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목적 중에 하나는 증빙서류 오류나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휴먼 에러로 인해서 사업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목적을 하나 추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발급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라이더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라이더의 로열티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목적을 바꾸고 나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힘도 더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반영한 결과 원래라면 단순히 이제 운영자의 편의성을 위한 거였다면 기존 업무 플로우를 그대로 두고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메일 발송까지의 플로우를 자동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겠지만 저희는 사업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고 메일을 받아서 발송하는 형태가 아닌 앱에 그대로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플로우를 변경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더분들이 사용하시는 배민 커넥트 앱의 마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발급을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셔서 바로 PDF 파일로 본인 기기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의 생년월일을 반영해서 암호화 과정을 한번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더의 발급 대기 시간을 감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 2년까지의 많은 정산 내역을 압축해서 파일하는 발급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좀 중점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최대 10초 안쪽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자분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요. 편의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라이더분들의 불편함도 해소되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하게 되는 운영자의 그 니즈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프로덕트 본연의 목적에 좀 얼라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구현 방향에도 다른 길이 보이고 프로젝트 진행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영자가 힘들게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업무 프로세스상 어딘가에서는 그 부하가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운영자의 니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걸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세 구현 내용 기획 단계에서 제가 얻었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의 최고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운영자분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네. 뒤에 후광이 비치는데요. 그 운영자분은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 니즈를 조사해야 하는 고객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사용자분들과는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누구보다 니즈가 명확하고 솔직하고 또 에즈이즈 플로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온갖 엣지 케이스 보따리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분야의 전문가,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바로 운영자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따리를 어떻게 푸셔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푸셔야 하는지, 즉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뭐가 필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적어도 3번,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3번은 수기 업무 담당 운영자와 제대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구현을 할 건지 큰 그림을 그릴 때 한번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한 초안이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는 최종 컨펌을 위해서 이렇게 3번을 반드시 만나서 꼬리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보따리를 다 탈탈 털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걸 알게 됐던 사례를 한번 여기에서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사례는 시간제 보험료 정산 자동화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것 또한 시간제 보험료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시간제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제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운전자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에 대한 그런 그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라이더분들도 똑같아요. 배달 업무를 하실 때 드셔야 하는 보험이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운전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별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매일매일 그 업무처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단위로 저희 운전자 보험 가입하듯이 가입하시는 게 낫겠지만 투잡으로 예를 들면 주말에만 하시거나 저녁에만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우한 형제들에서는 라이더분들께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도입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뜻은 이분들의 배달 시간을 쭉 쌓고 그 배달한 시간에다가 각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곱해서 이분들에게 공제해야 되는 보험료를 계산해서 정산해야 되는 플로우가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기존에는 다 손으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진행이 하루하루 마감이 되면 일별로 이 라이더분이 얼마나 하셨는지 시간까지는 시스템에서 수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집이 되면 이거를 이제 운영자분이 엑셀 파일로 쭉 내려받아서 저희가 보험 상품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 상품마다 다 보험료 정책도 다른데 이거를 그 라이더분이 가입하신 보험마다 다 다르게 붙여서 각 라이더분들이 정산받아야 되는 그 보험료를 계산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저희 정산을 하는 별도의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미 라이더분들이 수십만 명이 넘어가고 점점 이제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것 또한 그 자동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마다 요금제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 코드에 녹여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정산할게요 라고 운영자분과 협의를 했고요. 운영자분 입장에서는 자동 정산이 되는군요, 좋아요 라고 하고 저는 요금제를 운영자분께 건네받고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상세 기획까지 마친 후에 운영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 주신 정책을 코드에 녹여서 반영을 할게요 라고 리뷰를 드렸더니 운영자분이 처음 듣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료 정책은 어디서 관리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보험료 정책은 보통 보험별로 3개월마다 갱신하면 그때그때 할인이 돼요. 같이 금액이 바뀌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저희가 이제 보험료 요금제를 코드에 박아 놓았다는 소리는 저게 갱신될 때마다 개발자분이 코드를 바꿔서 배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충분히 자동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서야 저희가 새로운 상황을 알게 되어서 처음 정의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 범위, 즉 보험료 관리 어드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불안해져서 그때부터 저는 운영자분을 붙잡고 계속 늘어졌습니다. 또 뭐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앞으로 계획된 건 없으신가요? 그걸 통해서 저는 다양한 답변들을 추가로 얻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보험 상품하고 비슷한 유형들을 앞으로 상품을 계속 도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라이더분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배달료의 변경 히스토리를 계속 누적해서 파악하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었고, 또 그런 배달료 변경에 대한 보험료 협의는 거의 보험사와 갱신 직전까지 협의가 돼서 미리 대비하고 뭔가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저희는 추가적인 개발 범위와 기획 내용을 확정을 해서 보험료 정책 관리자 어드민을 제공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목업으로 예시 페이지로 보여드리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어드민을 통해서 각 보험 종류마다 어떤 보험료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보험료 정책의 변경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또 보험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시스템화하였고요. 또한 이 보험료 정책들을 관리할 때 저희가 이제 보험 상품들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요금제들의 유형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분단위로 분당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금제를 갖고 있는 상품이 있었고, 하루에 뭐 5시간 이상 배달을 하면 하루에 뭐 6,000원이야 8,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요금이 있는 정액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제 유형들을 좀 유형화를 해서 시스템의 코드로 녹여 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개발하지 않고 이런 코드에 적용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아까 갱신 하는 보험료가 직전에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시스템상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요금제를 적용받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다른 요금제를 적용받고 이런 거를 미리 다 등록해 놓고 나중에 수정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두었고요. 또한 일별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다 쌓아두어서 정산 주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잘 해결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정말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즈이즈 플로우의 전문가이자 온갖 엣지 케이스와 니즈를 보따리로 들고 있는 이 운영자분을 계속 만나서 꼬리 질문을 해가면서 정말로 숨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캐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포 이후의 대응 단계에서도 제가 수교무를 자동화하면서 좀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해요. 수교무가 업무 자동화를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거의 인공지능보다 더
자유롭게 무슨 상황이 터져도 일단은 대응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엣지 케이스가 터져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건물에 불이 나고 폭탄이 터져도 컴퓨터를 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동화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발생한 적이 없었던 이슈도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고 이게 새로운 서비스면 잠시 멈췄다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람 손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던 걸 자동화한 거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가 큰 이슈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신이 아니기에 아무리 꼼꼼하게 모든 케이스를 대응한다고 한들 변수는 존재하고 이슈는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슈를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자동화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운전면허 검증하는 것을 자동화한 사례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할 때 면허 정보를 입력을 이제 라이더분들이 앱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면허 정보 입력한 것이 자동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드민에 노출이 돼요. 입력하신 정보가. 그러면 운영자분이 그것을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트에서 유효성을 직접 검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유효합니다, 무효합니다라는 결과가 경찰청 사이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어드민에서 다시 운영자분이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자분들의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라이더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허들이 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면허라는 게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잖아요. 운행을 하다 보면은 면허 취소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만료가 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배달 사업자로서 면허 정보를 함부로 이제 시스템 연동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았는데 올해 그 자격을 얻게 되어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연동을 해서 이 자동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기존 라이더도 운행 시작을 할 때 만약에 이 기존에 등록된 면허가 제대로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그리고 다시 면허 정보를 검증받아야 하는 이런 기능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계정 생성을 하면 가입을 이제 진행을 할 때도 기존의 수기로 검증을 하면서 기다려야 됐던 시간을 없애고 바로바로 검증이 되도록 해서 라이더분들의 편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긴 테스트를 해서 배포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럼에도 오전부터 메신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라이더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 뒤에 긴 이름이 있죠. 저게 한 사람의 이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긴 사람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적어 놓았는데 외국인 라이더분들의 이름의 모양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이름에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시스템에서 잘 대응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외국인 면허증에 있는 이름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대소 문자가 다르거나 특수 문자가 다르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 생겨서 면허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이슈 사이트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경찰청의 서버 점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운전면허 검증을 하지 않고 패스되도록 이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이슈 사항도 있었고요. 그 외에 실물 면허증을 재발급하신 이후에 서버에 연동되기까지의 시간차라든지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실 이것들이 사람이 그냥 했다면 잠깐 기다렸다 하지 혹은 쌓아뒀다 하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이게 자동화되어서 시스템에 녹아있다 보니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동 이슈 상황에 대응해서 일단은
점검을 멈춰두고, 그럼 점검을 멈춰두면은 이제 또 라이더분들이 입력하는 정보가 쭉 쌓이겠죠. 이것들이 그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다 한 번에 일괄로 자동 검증될 수 있도록 저희 어드민 내에 일괄 자동 검증이라는 버튼을 두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중에 해소가 된 이후에 버튼을 누르면 쭉 쌓여있던 정보들이 뿅 사라지게 되는, 네, 그런 방식으로 그 대응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 두었고요. 또한 그 연동 이슈가 생겨서 뭔가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배포 없이 일단 그 운전면허를 검증해서 운행을 제한하는 기능 자체를 꺼둘 수 있도록 이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배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플래그를 이렇게 심어두어서, 네, 이런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배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후속 이슈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수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새롭게 그 도입된 서비스의 안정화 기간에 생기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원래 잘 돌아가고 있던 것에서 갑자기 생기는 에러처럼 사용자분들에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앞서 그 경험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수기 업무를 자동화할 때 느꼈던 인사이트들을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 사례를 들으시면서 혹시 추가로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